정부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의 절반을 다시 돌려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신용이 낮아도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가능하다면요? 이건 단순한 대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끊기 위해 만든 한 가지 결정. 그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 소식입니다. 연 4.5%의 낮은 금리와 함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자 50% 페이백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금융 소외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만큼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파급 효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출시될 정부 지원 대출 상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대출 상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청년 자립 지원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특히 고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연 4.5%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이 대출은 금융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이들의 첫걸음을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대출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가 청년들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직업훈련, 창업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대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연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이 대출은 갑작스러운 생활고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들은 금융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의 미소금융 상품들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미소금융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합니다. 연 2%에서 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자 등이 대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햇살론 시작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이나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연 3% 이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활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출로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새희망 희망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연 10.5% 이하의 금리로 제공됩니다. 취업성공 대출은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분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 대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들이 존재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품들은 금융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 위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일반 서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출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LH 주거 지원과 연계하여 일반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차상 위계층은 우선 배정 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LH에서 대납하고 월세 형태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차상 위계층 이하인 경우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미소 희망 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상 위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들은 차상 위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생활 안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지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자 경감 및 페이백 제도입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를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파격적인 페이백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것을 넘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상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이 페이백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금리는 더욱 낮아집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 6.3% 수준,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5% 수준까지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환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인센티브는 상환 의지를 높이고 신용 회복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혜택도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시설 개선 자금을 받은 분들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금리 우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희망 희망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등에게 금리 우대를 제공합니다. 햇살론 시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나눔재단에서는 취약계층 자립지원 대출에 연 3% 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제도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융은 사람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금융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후자가 아닌 전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문을 두드리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서류가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을 불법 사금융의 위험한 길로 내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포를 낮추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 4.5%의 소액 대출, 이자 50% 페이백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는 사람들의 선택지를 바꿀 것입니다. 위험한 돈이 아닌
가능한 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는 곧 금융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가 어떻게 보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금융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금융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개인의 소비를 자극하기보다는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 즉 연체 직전, 신용 붕괴 직전, 불법 사금융 유혹 직전의 절벽 가장자리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과 추가 확인사항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나이, 주거지 기준 등 각 대출 상품마다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둘째, 중복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관의 유사한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용도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대출 이용 후 성실하게 상환하여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신용 이력은 앞으로 더 나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넷째, 창업 시 수급 자격 영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동사무소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상품의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이번 정책이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신용회복 사다리를 만드는 명확한 방향과 일치합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성실히 완제하면 취약계층 생활 안정 대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성실히 갚으면 은행권의 디딤돌 대출 등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다리는 한 번에 도약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이 되고 작은 상환이 쌓여 큰 신용이 됩니다. 이 정책은 바로 그 원리를 따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금융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신호는 은행권의 희망 홀씨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결국 포용금융이 정책 기관만의 일이 아니라 민간 금융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과잉 추심과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겠다는 방침도 주목할 만합니다.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끝이 없는 독촉과 끝이 없는 시간 연장입니다. 정책이 그 끝없는 터널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체 3년 동안 채무의 5%만 상환해도 자녀 채무를 면책하는 특례 확대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설계입니다. 정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는 마지막 지지대입니다. 이처럼 이번 정책은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적, 심리적, 그리고 제도적인 모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신용 이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학원비를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를 줄이거나 혹은 위험한 대출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 4.5%의 청년 자립 지원 대출이 존재한다면 그에게 가능한 선택이 생깁니다.
가능한 선택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시간이 생기고 미래를 꿈꿀 시간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제도권 금융이 열려있지 않으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4.5%, 최대 500만 원의 금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대출이 있다면 최소한 불법 사금융의 첫발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첫발을 막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불법 사금융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자와 연체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몬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연 34%로 한도 1,500만 원까지 길을 넓혀주는 것은 재기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갚을수록 더 좋은 조건의 길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은 도망이 아니라 복귀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페이백은 강력합니다. 전액 상환하면 이자의 50%가 돌아온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완주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완주가 늘어나면 금융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상환이 늘어나면 신용 회복이 늘어나고 다시 제도권으로 유입이 늘어납니다. 결국 이 정책은 한 개인을 살리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금융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성장률만으로 나라의 성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사다리의 존재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을 끊고 제도권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정부는 이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이 사다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손이 닿는 곳에 놓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힙니다.